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이 독일 베를린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 일본이 외무상까지 나서서 이 파상 공사를 편 끝에 이것이 지금 철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자, 독일의 시민사회 그리고 추서방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의 노력 등이 더해져서 결국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이 베를린시가 이 당분간 좀 두고 보겠다. 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건 우리 외교부입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민간의 일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니, 일본 모테키 외무상은 직접 독일 정부에 그거 치우라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왜 이럴 땐 우리 정부만 극도로 신중해지는 건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이번 국감 왜 이렇게 별로일까요? 다음은 호날두도 코로나는 못 뚫었다. 예, 마지막 이 사람 김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단풍 구경은요 주말에 가시고 평일 이 시간엔 저희와 함께 하시죠.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 박 부장은 주말 에디터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예, 대신 월요일, 화요일을 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하고 노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말하면 밀려왔던 책을 읽는다라고 아하, 말하겠지만 예. 저는 책을 잘 보지 전 않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 테트리스를 합니다. 테트리스. 예, 뭘로요? 닌텐도 스위치로 합니다. 딸 거 잠깐 뺏어서. 예. 뭐 특정 회사면 이거 팩트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 괜찮아서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일단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속보 상황 좀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예. 자, 먼저 말이죠. 그 지금 라임 실소유주 김봉현 씨가 자신의 대리인격인 이강세 씨에게 5천만 원을 줘서 강기정 당시 예전 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뭐 전달해라. 뭐 이런 예. 주장을 폈잖아요.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죠. 예. 자, 그런데 일단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이강세 씨를 만난 건 맞다. 하지만 돈은 안 받았다. 이런 주장을 또 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검찰이 청와대 CCTV 당시 이강세 씨가 청와대를 드나든 그 CCTV를 요구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법령에 따라서 예. 청와대 이런 뭐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의 직접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옵티머스 펀드, 라임 펀드, 권력층의 로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발단은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양 앵커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청와대에 그 이강세 전 대표가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검찰에서 청와대 CCTV를 요청했는데 네. 청와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구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 이런 부분에 안전보장 등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입장이었죠. 예, 그런데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밝힌 거는 자, 공개를 안 해도 되니까 해도 된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근데 대통령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구했던 CCTV 자체는 3개월이 지나서 이게 지난해 7월 얘기거든요. 지난해 7월이니까. 예, 3개월이 지나서 없다라는 게 청와대 얘기입니다. 뭐 일단은 당장 그 CCTV는 없지만 예. 향후 또 뭐 라임이나 이런 또 뭐 옵티머스 펀드요. 펀드 예. 이런 관련해서 뭔가 또 의혹이 나오면 그때는 대통령이 이런 지침을 내놨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극 또 협력을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보입니다. 뭐 청와대 행정관 그 이모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예. 행정관으로 근무했었고 여러 펀드에서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마치 청와대가 뭘 감추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왜 그러냐? 자신 아마도 있게 제가 볼 해라. 때는 적극적으로 지시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떳떳한데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이 피살 해수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에게 이 자필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예. 자, 어제 대통령의 답장이 이제 유족 측에 전달이 됐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이 편지가 자필이 아니라 프린팅이 돼서 적혀 있었다. 너무 예.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야당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왔죠. 일단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공식적으로 격을 생각해서 아하. 예, 친필 아닌 타이핑으로 공식 서한 같은 걸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민석 대변인은 뭐 봉투나 이런 뭐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데 예. 대통령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받았다. 가슴이 저리다. 진심으로 그 피살된 공무원의 그 아들에게 위로를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속보 조금 전 들어온 속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맹탕 국감, 노잼 국감입니다. 예, 뭐 지금 현재 국감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예.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석 민주당이 이제 뭐 범여권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흔히 또 야당의 투쟁력 있는 인사들이 지난 총선에서 많이 낙선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가 됐든 확실한 거는 국감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지적이 예. 많은데 우리 박 부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외부적 환경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물론 언택트, 그렇죠. 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치열하게 맞붙는 거는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양원모 앵커의 지적대로 뭐 이른바 얘기하면 전투력이 있던 의원들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목소리가 그냥 좀 컸던 데시벨이 높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데시벨만 높았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의원들 몇몇이 안 보이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김이 빠지는 국감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환경은 있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건 물론 또 야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요 앞서 이제 옵티머스나 라인펀드에 관한 증인들 대부분 잘 여당이 안 받았거든요. 증인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증인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데 따져 묻지를 못하니까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증인 세워놓고 따져 묻기만 하면 목소리만 큰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합리적 의심이 될 만한 굵직한 의혹을 먼저 던져주는 야당도 그런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어제 임소라 야당 반장이 출연을 해서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 부장도 아시겠지만 국회에 가면 국감 때 가면 그 기자실에 이렇게 쫙 그 자료를 예. 의원실에서 예, 산더미처럼 쌓아놓지 않습니까? 자기들 거 이렇게 기사화 해달라고. 예,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께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진 다 민주당 의원들 자료가 많고 그래서 예. 이거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번 국감 자, 뭐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좀 맹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어제 과방위에서는요. 이 피감기관장들 전원이 다 화상으로 연결을 돼서 참여를 했는데 조금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예, 잠깐만요. 정한근 원장님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계속 안 됩니다. 자, 우리 박대철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한근 원장님 들리긴 하세요? 예, 오전에 우리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파진흥원도 이 사태와 관련하면은 깃털이 있습니다. 잠깐만, 스톱. 네, 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과기부 차장님 영상이 계속 멈춰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네, 차관, 예. 멈춰 있는 게 너무 가만히 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 움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의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약간의 시각적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박대철 위원님 깜짝 시작해 놀랐습니다. 주십시오. 조금씩 움직여 주세요. 차관님이 하나도 안 움직이시니까 이런 시각적 착오를 불러일으켜 주시잖아요. 말씀 경청하고 있어서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 예. 국감장인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전 언택트 국감을 비대면 국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안 맞출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추천합니다. 왜요? 지금 예전부터 각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많이 있는데 아. 국감 받으려고 다 올라오고 낭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인터넷 다 되는데 저렇게 랜선으로 하면 돼요. 음. 물론 지금 장비가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될 거고요. 며칠 안에 있으면 다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선 안 하면 혼나니까 개선이 다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공무원들도 예.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언택트라면 의원 입장에서 예. 혼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막 질타하는 게 약간 감이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래서 괜히 고성, 데시벨만 올리는 국감보다는 보다 실속 있는 국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기 이제 허기정통부 차관 이 차관님 조금 움직여 주세요. 상당히 재밌네요. 네. 그냥 사실 이번에 저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다음부터 그냥 정지화면을 내보내고 아, 딴 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방법이에요. 예 이번에 허은하 의원이 잘 지적을 해가지고 네.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 아. 이런 약간 수고로운 일도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짧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요. 역시 또 영상으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근데 무려 그 조회가 2억 7천만 명 대박이에요. 그 여러분이 등장하신 그 장소 가운데 제 지역구가 많아요. 예를 들면 몇 개 고궁이나 광화문 특히 기생충에 나왔던 자하문 터널이 나오거든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이 깊은 골로 한처세 내려온다 네, 고마워요. 자, 지금 보신 저게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의 하나인데 지금 저분들은 이날치 밴드라는 분들이고 이날치 밴드요. 예예. 예. 네. 박 부장 솔직히 이날치 밴드 모르죠? 물론 과거엔 몰랐지만 어. 한 2주 전쯤에 알았습니다. 아, 알았어요? 저도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아 그래요? 당시에 알았죠. 이날치가 제가 뭐 무슨 많이 모를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아는 게 조금 있습니다.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날치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여기서 날치의 날은 네. 그 물고기 날치 있지 않습니까? 음. 날아다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나왔고 날다예요. 원래 이날치라는 사람은 선조죠 우리의 조선 말기에 있었던 명창입니다. 어허. 근데 원래 줄타기를 잘했어요. 아. 줄타기를 잘해서 아마 거기서 날아다녔으니까 날치 요건 약간 합리적인 추정인데 아. 그래서 이날치라는 이름으로 불린 명창입니다. 추정인 거죠? 아니요 제가 관련 자료를 봤어요. 봤어요? 원래 줄타기를 잘했고 왜 이렇게 박 그다음에 부장이 고수로 얘기하면 하고 다 좀 신뢰감 그렇습니까? 예. 이제부터 그럼 좀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줄타기를 냈었고 고수를 냈었고 나중에 명창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홍선대원구 때 유명했던 예, 명창. 예. 아무튼 저 영상이 정말 대박을 내서 저도 봤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저렇게 진짜 명소가 많았구나. 예. 되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도 있고 저건 이제 이날치 밴드가 아닙니다. 노래는 이날치 밴드가 예, 그렇죠. 불렀고 춤추는 춤을 추는 분들은 댄스 다른 그룹 분들이죠.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예. 이날치 준비 많이 밴드의 했어요. 수군가 범이 내려온다. 수군가는 별주부 토끼타령이죠. 예. 그거를 약간 변곡해서 만든 현대화에 만든 노래에 저 춤이 붙어서 우리나라 관광 명소랑 겹쳐지면서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아하.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아니요 기본 상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앞서 근데 현장. 이낙연 대표 얘기한 거 안 합니까? 예? 이낙연 대표 아까 자문 터널에 계단 내려오는 거 여기 내 지역구다. 예. 깨알로 자기 지역구를 좀 띄웠죠. 그거 다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거 예. 준비해 와서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슈퍼스타도 결국 점점점 헤드라인 보시죠. 호날두도 코로나 양성, 스포츠 스타 줄줄이 확진입니다.
헤드라인 그대로입니다. 호날두도 제끼지 못한 코로나. 두 번째 현장 이탈리아로 갑니다. 자, 이탈리아 세리아 A의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 지금 A매치 기간이라서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상태였는데 확진받았습니다. 예, 이탈리아는 제가 좀 약한 국가긴 한데 어쨌든 호날두 한때 우리나라에서 날강두로 불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늘 돈은 받고 우리나라 축구 그 경기에 나오기로 했다가 모습을 안 드러내고 그렇죠. 몸만 풀다 가서 날강두로 불렸는데 일단 축구 선수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프랑스의 음바페, 브라질의 네이마르와 비견된다기보다도 사실 호날두가 1번이죠. 그럼요. 호날두가 1번인데 메시도 있죠, 메시. 예, 메시도 있고요. 호날두가 1번인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조심하지 않으면 걸린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걸린 거예요, 이 사람? 일단 뭐 제가 호날두한테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긴 한데 감염 경로는 불확실하긴 합니다. 다만 현재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에 출전을 하고 12일에 소셜미디어에서 대표팀 선수들과 사진 찍는 걸 올렸다고 해요. 지금 나오네요. 네, 지금 저 사진이요. 저게 12일 날 찍은 사진인데 그때 걸린 줄 알았으면 저렇게 같이 밥을 먹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때 걸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걸린지를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경로를 제가 아직은 추적을 외국은 역학조사가 이렇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아직은 잘 확실히 모르고 10일에서 13일 사이에 걸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근데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앞서 보신 그 사진 속에 대표팀 동료들은 다 음성을 나왔다고 하는데 다행이죠. 예. 자, 그런데 호날두 근황이 전해졌어요. 여자친구 조지나와 영상 통화를 했다고요? 예, 영상 통화는 안전하니까 예. 해도 됩니다. 아마 뭐 여자친구는 안 걸렸나 봐요. 예. 최근에 만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해도 근거 없이 추정할 수 있고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조지나. 예. 아무튼 저렇게 또 화상. 근데 약간 좀 수척해졌네요. 좀 얼굴이. 일단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현재 자가격리 중이고 이렇게 통화하는 모습이 이렇게 뭐 잡지 표지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잡지 표지는 아니고요. 잡지 표지는 아닌가요? 예. 아무튼 근데 그 포르투갈 대표팀이 최근에 스페인하고 프랑스랑 A 매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축구가 아시다시피 막 땀에 전 몸으로 막 서로 몸을 부대끼는 건데. 예. 이러면 진짜 다른 같이 뛴 선수들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른 선수도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몸을 부딪히고 같이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축구 경기 많이 보다 보면 선수들이 아무래도 호흡이 가빠지니까 침을 뱉는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같이 뛴 선수가 걸렸다라는 건 나오지가 않고 저것 좀 있고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리고 저번에 경기를 할 때 프랑스 대표팀. 호날두를 존경했던 에러두 카마빈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에로 시작하는 저 선수가 호날두 선수로부터 유니폼 나 좀 주세요. 경기 끝나고. 이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가로 선수법 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팬하고 악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팬이 악수를 했을 때 손을 안 씻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건 딸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확진자의 유니폼을 받은 거잖아요. 그 전에 확진이 됐는지 그 전에 이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저 선수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뭐 껴안고 잤을 수도 있잖아요, 저 유니폼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햇드락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오늘 오전까지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나온 집단 감염 중에는 제일 사람이 많습니다. 환자가 42명, 그다음에 간호 인력과 간병인 등 11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두 53명이 되는데 아무래도 특히 요양병원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노약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약 200여 명 정도를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확진 비율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이면서도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수일 텐데. 자, 아무튼 근데 저 요양병원이 있는 만덕동이 최근에 이 감염 경로 이 불명 사례가 아주 좀 많았잖아요. 예, 만덕동에서 최근 식당이나 목욕탕
수영장 등지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만덕동 내에 있는 조그만 공원을 폐쇄하고 또 방역 음식점도 방역을 좀 더 꼼꼼히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요양병원에서 상당수의 확진자가 나와서 아직 이제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현장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현장 영화 속 가상 무기의 실사판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진짜 광선검과 가짜 김정은입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영상들을 준비해놨는데 박 부장 영화 그 스타워즈 아시죠? 알죠. 예, 거기서 그 제다이의 무기 광선검도 아시죠? 버튼을 누르면 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나오죠. 예. 자, 그런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그거 컴퓨터 그래픽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실제로 만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캐나다로 가보시죠. Hello there. We've just made the world's first retractable plasma-based lightsaber. We did it, the world's first retractable plasma-based lightsaber. Now obviously we're going to have an amazing test video for this. We've got tons of stuff set up behind us to really put this through its paces, including cutting through a steel door. 와, 저 진짜 신기하다. 저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저는 사진으로 봤다가 지금 영상으로 처음 보는데. 신기하죠? 예. 뭐 불빛이 쫙 광선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기는 이제 라이트 세이버라고 산소와 혼합된 가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를 끌 때, 광선검을 끌 때 그냥 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꽃이 약간 사그라드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와, 지금 저거 막 잘리는 거예요. 다르죠. 저게 지금 불입니다. 불. 가스불. 와, 가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이제 그 원리는 약간 다르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엄청나게 세련되고 강력하게 만든 가스라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역시 끼견자다우시네요. 아니요, 아주 직관적인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저 모양으로 딱 불빛이 나오게 세련되게 절제를 잘해서 하는 가스라이터입니다. 라이터를 켜면 저렇게 켜지고 끄면 아주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쏙 되네요. 이해가 쏙 되죠. 저는 아주 직관적인 설명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방송에서 이 흡연 얘기하면은 집에서 싫어하시죠? 아니요, 저희 아내는 어차피 잘 안 봅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광선검이 제작되기도 전에 또 다른 광선검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유사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막대기에 저렇게 부딪히지도 않습니까? 막대기에 빛을 내는 것들을 좀 붙여가지고 반짝반짝하게. 그러니까 막대기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영상 효과를 쓴다든지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불빛이 쑥 줄어들 때 봤지 않습니까? 아주 세련되고 잘 절제되게 만든 강력한 가스라이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전문용어로 하면 플라즈마 기반에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어렵잖아요. 이거 그냥 가스라이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전 자꾸 박 부장이 전문 용어 하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겁이 나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겁납니다. 틀릴까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캐나다의 유명한 그 유튜버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앞서 광선검 말고도 다른 또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거 캡틴 아메리카 방패 아니에요, 저거? 예. 영화에서 다시 이게 돌아오네? 부메랑처럼? 뭐 저런 장비들을 저분이 신기하다, 진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가 봐요.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 저거 토르 망치 아니에요, 저거? 그렇습니다. 토르의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물들의 각 장비들을 본인이 저렇게 만들고 있어요. 번개불 저거는 CG가 아닌가 봐요, 진짜 막. 저도 저건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이언맨 슈트까지 만들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막 공중에 뜨나 보다. 저건 뭐 그래픽이 아니죠. 약까지만 뜨고요. 사실 군사 장비에서는 저렇게 뜨는 게 있습니다.
약간의 그 뭐죠 군사력을 이용해서 bom을 날릴 수 있고 실제 해외에서는 저렇게 구조 활동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업성이 있느냐. 그렇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찍으려고는 할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 만들기 쉽지는 않죠. 예. 저게 일단 방패가 진짜 비브라니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모르시는구나. 예. 예, 아무튼 자, 저 중에 제가 어벤져스류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러세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습니다. 다음 거 준비했는데요. 자, 또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Democracy is a fragile thing, more fragile than you want to believe. If the election fails, there is no democracy. I don't have to do anything. You're doing it to yourselves. It's not hard for democracy to collapse. All you have to do is nothing.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지금 경이적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앞서 이제 새로운 신기술 얘기한 게 이 기술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쭉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원보가 중계에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양행크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요, 그냥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할까요? 저기 영상에 지금 나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민주주의를 얘기해. 물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긴 맞지만. 그렇죠. 예. 근데 얘기해라고 할 수 있지만 저거는 딥페이크. 그러니까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그렇습니다. 예. MIT 연구원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미국 대선의 선거 동료 영상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붕괴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투표하라는 투표하라. 얘기죠. 예. 그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는 게 사실 맞진 않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도 비슷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I would like to use this technology to say something useful, like, I'm sorry.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as well as Vice President Pence. That means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will be sworn in as president at that hour.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가짜다. 그렇죠. 예, 분명히 얘기할 수 대통령이 있어요.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면 목 있는 부분이 약간 어색하다라는 거는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조금씩은 티가 날 수 있죠. 예. 그런데 쓱 지나가 버리고 요즘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작은 화면에서 볼 때는 진짠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말을 들으면 저건 가짜구나. 그렇죠.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말을 들어보고 목소리도 약간 다르고요. 말을 들어보면 가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인데 딥페이크 대놓고 가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가짜 뉴스가 사실은 통일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국경이 개방됐어요라고 누가 잘못 알고 동독의 고위 관료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것도 또 잘못해서 장벽으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동독에서 서독 갈 때 그렇게 말을 잘못했어요. 그걸 좀 누가 이탈리아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다 방금처럼 장벽으로 와서 실제 통일이 빨라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딥페이크 뉴스를 보다 보니까 딥페이크 영상을 보다 보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활용될 위험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구나. 이제 통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가짜 뉴스가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역사를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구나. 라는 약간은 지금으로선 맹랑한 상상을 그러니까 이게 해봤습니다. 무슨 연예인들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든다든지 이미 그런 또 부작용은 낳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이런 건 사실은 규제를 앞서 제가 말한 거는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준 가짜 뉴스가 됐지만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서 나쁜 사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딥페이크라는 도장을 확실히 찍은 것만 유통되게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이름이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말이죠. 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나오면 설명하죠. 그럼 잠시 후에 나온다니까. 예, 조금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하고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올 거니까 설명. 지금 6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네요. 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 세계 서열 2위입니다. 삼성의 현대차 그룹인데 정몽구 회장이 있었고요. 아들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었는데 오늘 이사회에서 정식 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허. 그러면 정몽구 회장은 이제 명예 회장이 되는 거죠. 예. 정의선 오늘부터 이제 회장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70년생입니다. 아하. 예. 그럼 50. 70년생이니까 딱 50이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태 부장 고생하셨고요. 예.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박 부장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